이번에는 플러터 프로젝트를 잠깐 소개하고 인스타그램 기본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현할 목표 화면은 인스타그램 화면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환경은 윈도우에서 웹 환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트 구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본 구성은 VS 코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파일 탐색기, 상단 툴바, 소스 코드 편집 화면, 그리고 하단 상태 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생성 후 필수로 생성되는 파일이 별도로 존재를 해서 라이브 파일, 이 라이브 파일에는 다트 코드 파일들이 위치하는 폴더로 앱의 로직과 뷰를 구현하는 다트 소스 코드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단위 테스트가 가능한 테스트 코드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앱의 세부 기능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플러터 테스트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ubspec.yaml 파일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다트 툴이 필요한데 다트 패키지 매니저 pub이나 그 외 다양한 관련 도구와 라이브러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 macOS, 웹, 윈도우와 같은 폴더는 각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앱을 빌드시키고 패키지가 하는데 필요한 플랫폼 관련 프로젝트 파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플랫폼에서 필요한 세부 설정이 있을 경우 접근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iOS는 엑스코드 프로젝트, 리눅스 컴파일, macOS 컴파일, 웹 컴파일, 윈도우 컴파일 등이 해당 폴더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하단 바로가기 툴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파일 기준으로는 상단에 툴바가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고 하단에는 좌측 그리고 우측에 여러 툴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디버그를 위한 폴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현재 소스 코드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툴바는 왼쪽에 이제 소스 코드 git을 통한 소스 코드 관리 상태, 그 외에 런치패드, 에러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메이븐 패키지나 이런 다양한 환경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상태, 소스 코드 라인, 소스 코드의 편집 언어, 그 외에 다양한 상태와 이 크롬 자바 웹 스크립트는 실행하고 있는 타겟 디바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환경이나 구성에 따라 이 화면이 모두 뜰 수도 있고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은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앱 실행이나 중단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버튼이 뜨게 되고 디버그를 위해서 현재 위젯의 상태를 쭉 볼 수 있는 위젯 트리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스코드 구현 중에 어떤 화면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트리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디버그 할 때 반드시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 파일이 필요한 경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에세 파일 경로 문제 발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pub 관련 외부 패키지를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이미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에러가 뜨게 되는데 이때 에셋 경로를 못 찾아서 생기는 문제 등 다양한 것은 이 설정 파일에 해당 경로 설정이 완벽히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셋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프로젝트에서는 에셋은 재산이나 자산,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이콘, 소리 파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미리 앱의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파일이나 디자인 파일들을 해당 폴더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에셋 경로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은 YML 언어로 작성된 pubspec 파일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YAML은 YAML 마크업 랭귀지로서 데이터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언어로 설정 파일이나 JSON과 같은 데이터 파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계층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pubspec 파일은 플러터 프로젝트 설정 파일로 앱의 이름이나 설명, 버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버전이나 SDK 그리고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의존하는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나 버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ubspec 파일에 대한 적용은 플러터, pub 그리고 추가 명령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name 플러터 이름을 나타내는 것, 설명을 할 수 있는 description, 그리고 앱의 버전이나 프로젝트 SDK 버전, 그리고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외부 패키지, 그리고 개발 중에 사용하는 패키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전 번호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버전 번호 공식이 있어서 한번 알아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구성은 주, 부, 패치로 구성이 됩니다. 메이저, 마이너, 패치로 구분할 수 있고, 주는 호환되지 않는 큰 변경이 있을 경우 큰 버전을 교체를 하고, 부는 기존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의 기능을 추가한 경우 다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패치는 버그 수정이나 작은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3은 메이저 3, 마이너 5, 패치 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꺽쇠를 사용해서 버전을 세부로 관리할 수 있고 0.1.2보다 크거나 같고 0.2.0보다 작은 것을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1.2 이상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작성하고는 항상 pub-get을 통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작성한 버전대로 설치가 완료가 되고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는 플러터 pub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 pub-get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버전 의존 관계를 확인하고 버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전 의존 관계 확인은 여러 플러터의 패키지들은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버전에 대한 의존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버전에 따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쳐보면은 다음과 같이 Dart SDK나 각 SDK 그리고 프로젝트에 포함된 다양한 버전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의 자세한 버전 정보를 알 수 있는데 현재 버전과 파일 내 허용되는 버전 그리고 업그레이드 가능한 버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추후에 패키지 정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화면 만들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화면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화면은 우리가 SNS 스타일로 4개 하단 탭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면을 한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홈 탐색
사진 올리기 프로파일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뷰 형태로 해서 사용자 정보, 팔로우 버튼, 그리고 기타 화면 구성 요소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메인 화면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화면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P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플러터 뉴 프로젝트라고 하는 항목이 생깁니다. 이 항목을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div에 practice라고 하는 폴더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플러터 인스타 클론이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플러터 프로젝트가 지금 로드가 되고, 이 플러터 프로젝트가 로드가 돼서 다양한 코드들과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주석을 좀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좀 잘 보기 위해서 주석을 먼저 제거를 해 주시고, 네,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말하는 걸로 이 녹색 글씨는 다 제거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우리 메인 스크린을 작성을 좀 해야 됩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보시면은 이 화면을 띄워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하단에 아이템부터 띄우는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인 스크린 클래스 스테이트라고 메인 스크린 클래스를 만들 건데, 우리는 myApp은 재활용할 거니까 여기 밑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메인 스크린 클래스를 같이 작성을 해 줍시다. 클래스 메인 스크린 익스텐드 스테이트 풀 위젯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현재 코파일럿을 사용 중이어서 자동 완성이 좀 나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를 입력을 해주시고, 오버라이드 화면을 구성할 걸 만들 건데 메인 스크린 스테이트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메인 스크린 스테이트를 만들어 줄 건데, 우리는 메인 스크린 스테이트를 만들어 두어야 하니까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슬라이드에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크린 스테이트는 메인 스크린 스테이트 익스텐드 스테이트로 해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메인 스크린에 대한 스테이트를 가지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처음에는 이 탭을 눌렀을 때 반응할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ed index 하나 만들어 주고, 각 탭에 연결될 화면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 얘는 스태틱으로 해서 변경되지 않는 상수를 스태틱 파이널로 해서 변경되지 않는 상수를 정의를 해주고, 리스트는 위젯이라고 하는 세부 속성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즈 해서 얘는 타입을 위젯이라는 타입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거고,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 화면에 대한 코드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별도의 우리가 화면 클래스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해서, 홈페이지에는 타이틀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홈
익스플로러 프로파일 마이 홈페이지를 업로드로 해서 4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건 홈 익스플로러 업로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4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서 나중에 탭이 선택이 될 때 이제 실제로 이 각각의 화면들이 호출이 될 건데, 얘네들은 화면을 구성하면서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onTap 함수를 구현을 할 건데요. onTap 함수는 with 이 화면이 클릭이 됐을 때 저 목록을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ith on item tabbed를 만들어주고,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selected index 탭된 상태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인 selected index가 변경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set state를 통해서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내비게이션을 이 빌드 함수를 다시 호출이 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빌드로 해서 빌드 컨텍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return 해서 scaffold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 scaffold라고 하는 위젯을 사용을 해줄 거고, scaffold 위젯 같은 경우에는 body, title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y는 아까 작성한 위젯 옵션스를 리스트 중에서 가지고 오고, elemented at이라고 해서 선택된 이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 중에 선택된 숫자를 가진 인덱스를 가지고 오겠다 라고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텀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에는 바텀 내비게이션 바 속성에는 바텀 내비게이션 바를 새로 만들어서 삽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을 추가를 해주시면은 아이템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얘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바텀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를 이 리스트에 전달을 해줄 거고, 아이콘은 각각 홈, 익스플로러, 업로드, 펄슨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레이블을 홈 각각 붙여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고, 이때 이 바텀 내비게이션 바 안에 있는 current index, 현재 어떤 내비게이션 아이템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이 값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선택할 때마다 화면을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게 바뀌면서 이 빌드 함수를 새로 그려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하고 onTab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텀 내비게이션을 눌렀을 때 호출할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시면은 클릭할 때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이 코드는 메인에서 run 앱을 통해 my 앱을 호출을 해주고, my 앱에서는 현재 my 홈페이지를 그대로 호출을 해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홈페이지를 지우고 const main screen이라고 변경을 해준 다음에 디버그를 통해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 과정을 거쳐서 코드를 컴파일하고 있고, 이 코드 컴파일하는 과정 속에서 크롬을 통해서 코드 컴파일이 이루어질수록 하게 되겠습니다. 화면이 만약에 이것보다 크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각각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를 변경을 하시고, 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4가지 화면이 변경된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색깔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에 슬라이드 있는 코드대로 여기서 selected item color를 해주고, 그 다음에 unselected item color를 여기서 컬러에 그레이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저장을 하시면은 바로 핫 리로드를 통해서 다음에 4개의 화면이 나오고 각각 타이틀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 홈스크린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홈스크린을 작성하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